전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 좀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네. 네, 저희가 PCA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95% 설명 분산 비율을 갖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PCA 객체에서 fit transform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훈련셋, 훈련셋을, 훈련셋 차원 축소를 직접 한 거죠. 그죠? 음. 피팅 과정은 뭐라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메서드를 fit과 transform을 따로따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호출했다라고 하면 PCA.fit이라고 하는 과정은 설명 분산 비율이 95%가 될 수 있는 주성분들을 여기서는 154개였군요. 여기서 그런 주성분들을 찾는 과정이 fit. 이해되세요? 예. 주성분들을 찾는 과정이 fit. 그 다음에 찾아진 주성분들, 그 주성분 축으로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시켜서 차원을 축소를 시키는 과정이 transform. 이해되십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게 fit transform이에요. 그래서 훈련셋을 가지고서 피팅 시켜서 그 주성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찾아진 주성분 축으로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시켜서 차원을 축소시켜 주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2차원 넘파이 배열이 나오는데, 그 넘파이의 배열이 그 컬럼의 개수를 보시면 154개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 시간을 봤는데, 훈련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죠? 훈련 시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PCA로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항상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 네, 네, 훈련 속도는 데이터 셋과 그 다음에 훈련 알고리즘, 그러니까 뭐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하느냐,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느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느냐 이런 훈련 알고리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꼭 차원 축소가 항상 빠르게만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았고요. 우리가 알았고, 전 시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훈련반 시켜놓고 예측을 안 했네요. 그쵸? 예.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훈련셋에서는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셋에서는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해봐야죠. 차원 축소하기 전의 결과와 차원 축소한 후의 결과를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지금 빠뜨렸어요. 네. 자, 그래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 훈련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볼게요. 이것도 타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도 타임을 측정을 해봤었었죠. 어, train PRED라고 할게요. 그냥 트레인 PRED는 랜덤 포리스트 2 여기서는 랜덤 포리스트 2를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랜덤 포리스트 2점 predict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x에는 뭘 주시면 될까요? 여기 뭐 주셔야 돼요? x train 아니면 train reduced 둘 중에 reduced 줘야죠. 훈련시킬 때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럼 예측할 때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아야 돼요. 다행히 예측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델들이 훈련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측할 때는 빠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 예외가 있다면. 훈련은 되게 빠르고 예측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KNN. KNN은 게으른 알고리즘이잖아요.
음.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죠. 예측할 때 어떻게 해요? 훈련셋과의 거리, 훈련셋에 있는 샘플들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KNN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외에 대부분의 모델들은 예측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스코어 계산해 볼게요. 훈련셋 정확도. 우리 accuracy score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y train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train predic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서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차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정확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랜덤 포리스트가 훈련셋은 잘 맞추고 있어요. 근데 과적합이 쉽게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적합이 또 얼마나 일어났을지는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시면 되냐면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을 것 같지만 시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스트 예측값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random forest 2 점 predict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무엇을 넣으셔야 돼요? x 테스트 이렇게 넣으면 돼요?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랑 이유가 똑같아요. 그죠? 훈련시킬 때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예측할 때는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한다죠. 그러면 테스트 세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그 우선 차원을 축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딕트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테스트 셋도 차원을 음, 훈련 셋과 동일하게 훈련 셋과 동일하게 차원을 축소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셔야 되냐면 x test reduced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차원 축소할 때 필요했었던 메서드가 객체가 PCA 점 차원 축소할 때 그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은 트랜스폼이죠. 여기서 fit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fit은 어디에서만 하는 거예요? fit은 훈련시키다니까 훈련 세트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음. 위에서는 fit 트랜스폼을 쓸 수 있었던 거는 훈련 셋에서 주성분을 찾고 그 주성분으로 변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fit 트랜스폼을 쓴 거고요. 그럼 이미 주성분들은 다 찾아진 거잖아요. 훈련 세트에서 주성분들은 찾아진 거죠. 테스트 셋에서 다시 주성분들을 찾으면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fit 트랜스폼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트랜스폼만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엇을 준다? 테스트 셋을 준다.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로 테스트 셋에서는 fit 트랜스폼을 호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측할 때는 방금 만든 변수 x 테스트 reduced를 여기다가 넣어서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저기 두 줄로 나눠서 쓴 것 같아요. 이거 바꿔서 쓸게요. 요거 한 줄 한 줄 나눠서 쓸게요. 얘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ime 이렇게 그 다음에 y 테스트 프리딕트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2 점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x 테스트 리듀스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가 실제로 뭐라는 과정이냐면 얘가 테스트 셋 예측값 찾는 거예요. 네, 얼마 안 걸리죠. 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확도예요, 정확도. 네. accuracy score. 뭐하고 뭐를 비교하시면 되냐면 y 테스트하고요. 테스트 프리딕트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94.8% 나왔네요. 아까 그 차원 축소 없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차원 축소 없이 했을 때 97.5%였었죠.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네, 당연히 점수도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랜덤 포리스트인 경우에는 랜덤 포리스트인 경우 차원 축소를 적용했을 때 PCA를 사용한 차원 축소를 적용했을 때 했을 때 그 훈련 시간만 길어진 게 아니라 그 모델의 성능, 모델 성능 다시 얘기하면 정확도, 성능도 떨어져 버렸어요. 더 안 좋아져 버렸죠. 97%였는데 지금 94%로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 랜덤 포리스트는 PCA를 하지 말자. 물론 이거는 모든 경우가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에도 영향을 받는다. 데이터셋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셋인 경우에 PCA를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적용하면 훈련 속도도 나빠졌고 더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 모델의 성능도 더 나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차원 축소를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트랜스폼. 훈련셋에서는 fit 먼저 수행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폼을 하시는 거고 테스트 셋에서는 이제 fit이 끝났기 때문에 트랜스폼만 하시는 거예요. 트랜스폼만. 네,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었던 차원 축소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차원 축소 없이 그리고 차원 축소를 했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SED 클래시파이어 이용하시려면 임포트 있어야 되겠죠? 다시 우리 여기 임포트 올라가가지고요. 올라가서 SGD 클래시파이어는 리니어 모델입니다. 리니어 모델이니까 여기에다가 쉼표로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SGD 클래시파이어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 자, 그리고 다시 목차 클릭해서 하려고 했었던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SGD라고만 할까요? 자, 차원 축소 없이 할 거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GD classifier 이렇게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겠죠? 어, 음. 자, 여기도 일단은 모든 파라미터들은 일단은 기본값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가 보이니까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모델을 생성을 해주시고, 자,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모델 훈련시키는 거는 여기서는
시간 측정할게요. 타임. 이렇게 해서 sgd.b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훈련색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xtrain 그대로 사용할 거고 ytrain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가 모델 훈련. 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어, SGD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무엇을 찾는 거죠?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X4 그다음에 상수항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1차 식을 만드는 거죠. 1차 식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훈련셋이 특성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 78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1차식의 항이 전부 784개를 가지고 있겠죠. 어. 자, 이렇게 만들어진 1차식을 뭐에다 그 확률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나 어, 이진 분류 같으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확장한 거에다 이렇게 넣으면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차식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상수항과 개수들을 찾게 되면 무엇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런 1차식을 찾게 되면 이런 1차식을 그 무엇을 계산할 때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로 계산할 때 이 1차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확률을 가지고서 무엇을 계산한다? 예측값을 계산한다. 확률이 가장 큰 녀석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SGD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차원이 많게 되면 그죠? 특성의 개수가 많아서 차원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개수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찾아야 될 개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수행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났고 차원 축소를 하지 않았을 때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끝나는데 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3분 8초가 걸렸다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은 끝났으니까 이제 평가를 내려봐야죠.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측하기 전에 우리 요거 좀 먼저 볼까요? SGD 점 해볼게요. 점 해보시면요. 네. 인터셉트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뭐예요? 얘가 개수. 절편이에요. 인터셉트가 여러 개가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에 SGD 점. coefficient. 얘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 개수들이에요. 개수들. 자, 얘가 왜 이렇게 인터셉트가 이렇게 나오고 개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까요? 이거 숫자 몇 개죠? 숫자 10개. 이거 쉐입을 볼까요? 쉐입.
다 해봐야 전부 0이라고밖에 안 나오니까. 10개인데 784개. 10개인데 784개.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시그모이드 함수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x가,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x가 커지면 1에 가까워지고요. x가 작아지면 0에 가까워져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리고 여기 0일 때 여기 값이 0.5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이용을 해? 0.5보다 큰 경우에는 1이 확률, 저기 뭐 양성. 0.5보다 작을 때에는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양성, 음성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거는 이진 분류잖아요. 이진 분류. 맞아요? 이진 분류. 그 익스포넨셜, 여기에다가 W0 더하기 W1, X1, W2, X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차식을 만들면 그죠? 상수 하나 하고요. 여기 W0 그죠? 상수 하나랑 그 다음에 784개의 개수들, 코에피션트가 있으면 1차식을 만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뭘 만들 수가 있다? 확률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이진 분리면 양성, 음성으로만 분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진 분리면 양성, 음성으로만 분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미지가 숫자 0이냐, 0이 될 확률, 숫자 1이 될 확률, 숫자 2가 될 확률, 숫자 2가 될 확률. 몇 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0이냐 0이 아니냐를 계산할 함수, 1이냐 1이 아니냐를 계산하는 함수, 2냐 2가 아니냐를 계산하는 함수 이게 필요하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1차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야 돼요? 10가지 종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0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상수함과 784개의 개수. 그 다음에 1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그 상수함과 784개의 x에 곱해지는 개수들. 2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상수함과 상수함과 그리고 784개의 그 변수에 곱해질 개수들. 그러니까 인터셉트가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10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는 784개의 그 개수들을 갖는 게 전부 몇 가지 종류로 나와야 돼요? 10가지 종류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찾아야 될 종류가 찾아야 될 개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각각 개수들을 찾을 때마다 전부 다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확률적 경사하강법 쓰면서.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마우스로만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개수와 첫 번째 상수항이죠. 인터셉트. 첫 번째 상수항과 그 다음에 784, 첫 번째, 10개짜리죠.
첫 번째 784개의 코이피션트 개수들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계산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고요.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상수항과 여기 있는 두 번째 784개의 코이피션트들이 무엇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냐면 2냐 2가 아니냐를 계산할 때 그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1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2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3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수들인 거예요. 이게 이진 분류가 아니고 다중 클래스 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저기 신경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 어쨌든 그 이 fish라고 하는 과정이 SGD 클래시파이어의 fish라고 하는 과정은 이렇게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들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예측값을 찾을 수 있어요. 훈련세 예측값부터 먼저 찾아보면요. 예측값 찾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타임 측정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sgd.predic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xtrain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1초도 안 걸렸죠.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3분 넘게 걸렸지만 예측하는 데는 이제 금방이요.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 만들어졌잖아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 공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수학 공식에다 딱 넣어가지고 확률만 계산해버리면 예측값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옆에다가 주석으로 얘는 훈련셋 예측값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훈련셋의 정확도 accuracy score 여기에는 ytrain 이게 실제 값이고요. train predict 이게 예측 값이죠. 얘가 훈련셋에서의 정확도예요. 88%밖에 안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죠. 랜덤 포리스트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자, 또 과적합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테스트 세트 계산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 프리딕트 SGD 점 프리딕트 그리고 여기에는 X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 예측 값이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할까요? accuracy score y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예측값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뭘 계산한 거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대신에 과적합은 없네요. 그죠? 88%, 87%. 일단 수학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수학 공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플런셋이나 예측값이나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차원을 축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PCA를 다시 만들게요. PCA, 그 다음에 N 컴포넌츠, 여기는 0.9, 랜덤 스테이트. 자, 그 다음에
훈련셋을 다시 줄여야 되겠죠. Xtrain reduced라고 할게요. PCA 점, 아, PCA 점, fit transform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X train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네. 한 2초 정도가 걸렸죠. 차원을 축소하는데 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우선 쉐입, Xtrain reduced의 쉐입으로 주성분이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있고요. 알 수 있고. 주, 주성분 개수가 달라지진 않겠죠. 154개.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PCA.N components 이것 중에서 언더스코어 있는 거 그죠? 네, 이렇게 하셔도 그 주성분이 154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특성 배열에서 컬럼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도 프린시플 컴포넌츠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또는 피팅이 끝난 PCA 모델에서 N 컴포넌츠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서도 프린시플 컴포넌츠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만들게요. SGD, 아까 훈련이 이미 끝나버린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SGD 클래시파이어를 랜덤 스테이트만 다른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놔두고 그 SGD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델을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타임을 측정을 할게요. 타임 sgd2.fit 훈련시킬 때 필요한 거죠. 네. x는 xtrain reduced 사용하시면 되고요. y는 ytrai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네요. 아까 위에서 얼마나 걸렸었냐면 3분 정도가 걸렸었는데 44초밖에 안 걸렸어요. SGD 클래시파이어는 아무래도 그 훈련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어, 이번에 SGD 클래시파이어가 찾은 인터셉트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10개, 10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상수항은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고요. SGD2. 코에피션트 개수들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10개인데 154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리스트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10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가 왜 154개가 나왔냐면 특성이 줄었잖아요. 그죠? X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X에 곱해줘야 되는 개수들도 줄어들었죠. 자, I가 1부터
아까는 784개였는데 지금은 154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고 상수항을 더해주고 이 상수항이 여기 인터셉팅.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가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 그리고 얘를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넣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확률 계산하는 거. 근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드릴 게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시기 얘와 비슷한 시기 W 인터셉트가 상수항이 10개가 있어야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뭐 10이 될 확률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4개의 W들이 또 몇 개 있어야 10개가 있어야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10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서 찾아야 되는 코에피션트들의 개수가 확 줄었죠. 그죠? 지금은 1540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10개랑 여기 10개랑 10개 곱하기 154개니까 1540개의 개수들을 찾으면 되죠. 근데 아까 위쪽에서는 10개 곱하기 784개니까 7840개의 개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되는 개수들의 개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훈련 속도가 이렇게 SGD 클래시파이어의 훈련 속도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찾아야 되는 개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자, 근데 이제 또 이것만, 훈련 속도가 작아졌다라고 한 것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훈련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정확도도, 모델의 성능도 계속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선 훈련셋의 예측값부터 먼저 찾아보고요. 찾으실 때에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predict 하시면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뭘 하시면 된다? 차원이 축소된 특성 배열을 넘겨서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값을 찾으셨으면 accuracy score를 계산할 수가 있죠. Y train, 그 다음에 train 예측값 이렇게 해서 훈련셋의 예측값 89%가 나왔어요. 자, 위쪽에 우리가 차원 축소하기 전에 몇 퍼센트였었죠? 88%. 오히려 살짝 좋아졌네요. 그죠? 네. 차원이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훈련 속도가 더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1%긴 하지만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스트 셋도 같이 나오느냐. 근데 아마 테스트 셋도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 프리딕트. 예측값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X 테스트 리듀스트 이거 필요해요. PCA라고 했었죠. 그냥 변수 이름이 그냥 PCA였었죠. PCA. 네. 그럼 PCA.transform 여기에다가 뭘 주시면 되냐면 X 테스트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차원 축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축소된 거를 가지고서 sgd2. predict 여기에 xtest reduced 순서를 적어드리면 테스트 셋의 차원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고 그 다음에 accuracy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실제 값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값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죠.
만약에, 네, 좋네요. 과적값도 없네요. 그죠? 그죠? 훈련세 89%, 테스트세 89%, SGD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원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예요. 그럼 얘를 이제 모델의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좀 해보면서 차원 축소가 된 녀석을 가지고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서 모델 성능을 높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도 그 모델 축소가 됐으니까 차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차원 축소하기 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SGD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엠리스트를 가지고서 차원 축소를 적용해 보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35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